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파일 링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글로 쓰면 파일 링크. 자,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강의를 조금 더 깊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파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을 좀 알아야 돼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위쪽에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끝나고 링크를 처리하려면 아이노드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개념에 대한 것도 동영상에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파일 시스템이나 아이노드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개념이 없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듣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개념 이해가 있다, 어느 정도 나는 파일 시스템하고 아이노드 요 두 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정 지으시는 분들은 요 강의만 그냥 직접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 강의가 좀 길어가지고 두 강의가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링크라는 걸 살펴볼 건데요. 파일 링크는 크게 요 파일 링크는 지금 리눅스 시스템에서만 리눅스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게 리눅스 환경에서 대부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파일 링크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볼 거는 크게 두 개입니다. 파일 링크가 윈도우로 치면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가기 아이콘 이런 건데요. 이거 약간 좀 개념은 틀린데, 구체적으로는 좀 틀린데, 개념으로 보면 윈도우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드링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링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요 각각에 대해서 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직접 한번 실습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드링크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링크 요 강의를 들으시면 요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의 종류와 개념을 먼저 살펴볼까요?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좀 살펴볼게요. 하드링크하고 소프트링크가 있는데, 하드링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 아이노드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면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아이노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잘 관리하는지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일단은 나오면 제가 또 추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이 있고, 파일 이름이 있으면 파일 이름을 이제 클릭을 하거나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들이 실제로 들어있는 내용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메가가 있으면 10메가짜리 hello.txt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로 접근을 해서 내용을 읽어와서 유저들이 그 파일을 보는 거죠. 하드링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hello.txt에 점 찍고 뭐 하드링크라는 뭐 파일을 새로 만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요 파일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요게 하드링크예요. 직접 가리킨다 해서. 그래서 요 포인터만 있을 뿐이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 데이터는 똑같죠. 네, 그래서 파일이 1번 파일, 2번 파일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10메가, 이게 10메가라고 해서 두 개를 합쳐서 20메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똑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이 두 개지만 똑같은 저장 공간은
10메가만 차지하게 되는 거죠.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원본이고 얘도 원본이에요.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내가 여기 내용을 바꾸면 여기로 열어도 바뀐 내용이 보이고, 여기서 바꾸면 얘로 열어도 바뀐 내용으로 보입니다. 둘 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 내용을 변경하면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얘로 들어가서 내용을 바꿔주면 얘로 들어가도 바뀐 내용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하드링크를 지워도 원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삭제해도 하드링크는 보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다시 쓰면 이런 개념이 되겠죠. 얘가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지워도 얘가 원본처럼 살아있고, 반대로 얘를 지워도 얘가 원본처럼 살아있습니다. 데이터는 언제 지워지냐면 얘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들 있죠. 얘가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 파일의 내용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디스크상에서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써져 있는데 이 장소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키는 선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볼 때는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소프트 링크는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리는데 소프트 링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심볼릭 링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 헬로 텍스트라는 요 파일 이름이 해당 데이터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hello txt. soft link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링크를 하나 만들면, 소프트 링크를 만들면 얘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 파일, 링크 걸어놓은 파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용량은 10MB 짜리 파일이면 여기에 몇 바이트가 좀 붙어요.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해놔야 얘를 제대로 가리킬 수가 있겠죠. 소프트 링크는 주로 약간의 바이트가 증가가 됩니다. 소프트 링크는 주로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 중에 일반적으로는 소프트링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내용을 변경하면 얘도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얘로 들어가서 파일 내용을 바꾸어도 바뀌고, 얘로 들어가서 파일 내용을 바꿔도 바뀝니다. 하드링크랑 똑같죠. 그리고 심볼릭 링크를 지워도 원본은 아무 영향이 없죠. 심볼릭 링크를 지운다는 얘기는, 화면을 지워볼까요? 얘를 지운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없던 거니까 그냥 아무 영향성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기 아이콘 지운다고 해서 원본이 삭제되진 않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본은 보존된다. 그 다음에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파일을 삭제를 했어요. 얘를 삭제를 한 거죠. 삭제를 하면 얘를 통해서 얘한테 가야 되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얘는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다. 얘는 약간의 좀비? 좀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하드링크하고 소프트링크의 좀 개념적인 내용인데, 이론적인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겠죠. 원래 모든 파일은 이제 아이노드를 갖고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 그럼 요거는 아이노드 정보를 이제 몇 번, 아이노드 123번이다. 아이노드 번호가. 그러면 123번 아이노드로 갑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아이노드 동영상을 좀 참고를 하세요. 요 아이노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해당되는 데이터 블록 4KB 짜리 데이터 청크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KB가 넘으면 이제 맨 끝에 데이터를 쭉 쓰다가 맨 끝에 다음 블록은 어디야? 가서 계속 읽고, 다 되면 다음 블록은 어디야? 이렇게 계속 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드링크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하드링크를 만들면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는 아이노드라는 어떤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얘는 자료 구조예요. 정수라는 구조, 실수라는 구조, 뭐 문자열이라는 구조가 있듯이 아이노드 파일을 가리키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아이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노드를 가리켜요. 얘는 언제 활용하냐면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쉽게 좀 어떨 때 써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죠. 주로는 백업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주 동격이에요. 얘랑 얘는 동격이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치. 위상이 똑같아요. 지위가.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백업 파일을 만들면 현재 여기도 있지만 이 데이터가 혹시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하나 더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통으로 복사하는 것보다 하나의 파일을 추가로 생성해서 요 데이터 양은 똑같아지는 거죠. 네, 원본과 사본 구분 없으니까 백업 파일도 백업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업 파일 만들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근데 원본하고 사본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거 백업 파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오래 지나서 까먹었어요. 내가 백업 파일을 해놓은지. 이거 불필요한 파일인가? 백업 해놓고 얘를 삭제했는데 얘 불필요한 것 같은데 원래는 필요해서 백업 해놨는데 얘도 삭제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언제 삭제되나요?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지금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는 요 포인터. 여기 파일이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드링크 이렇게 다. 여기서 파일 이름 동격으로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 삭제해도 살아있죠. 얘 삭제해도 살아있고 얘 삭제해도 살아있고 마지막 가리키는 게까지 다 삭제되면 그때는 얘가 없어지는 거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이제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없어지진 않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접근을 못하죠. 요 링크가 없으면. 그래서 사용자들은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노드 하드링크가 완전히 파일이 삭제되는 거는. 자, 그럼 소프트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소프트링크 자체는 아무리 삭제해도 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일이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가 아이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아이노드 안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근데 얘는 아까는 좀 뒤로 가볼까요? 예, 여기서 한번 볼게요. 화면을 지우고 아까는 파일이 그냥 그 바로가기 파일이 이렇게 가리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이노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백업 파일 이름이 모든 파일은 아이노드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럼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번호를 가지고 얘를 찾아가면 너는 요 데이터라는 파일을 읽어. 이렇게 되면 여기로 가면 또 아이노드가 있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소프트 링크라고 하는데 얘를 삭제한다고 한들 날렸어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겠죠. 예. 하드링크는 원본 사본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지울 위험성도 존재를 하죠. 근데 소프트링크는 그냥 부담없이 지워도 되죠. 근데 삭제하면 대신에 이건 있죠.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날아가죠. 그럼 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이노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파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로가기 기능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런 게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드링크보다 뭐 약간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기 때문에. 또 파일 사이즈도 플러스 알파만큼 약간 늘어나겠죠. 요 정보만큼. 아주 몇 바이트 안 될 겁니다. 약간, 아니다. 이게 128바이트인가? 그럴 겁니다. 아이노드가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하드링크보다는 용량이 좀 커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게 뭐 요즘에 하드디스크가 뭐 워낙 싸잖아요.
저장 장치 자체가. 그래서 뭐 부담 없이 뭐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링크를 실제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링크를 생성을 할 때는 우리 처음에 잘 모르면 ln하고 헬프 옵션을 주면은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ln이라고 치고 옵션들이 있으면 옵션들 주고 타겟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본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 원본 파일에 대한 링크 이름을 만들어주면 바로가기, 요 이름을 가진 바로가기 하드링크가 생깁니다. 근데 이 옵션을 안 주면 하드링크고요. 하드링크 만드는 방법은 ln 원본 파일 만들고 그 원본 파일의 링크 이름 하면 요 링크 이름을 가진 하드링크가 생기는 거예요. 소프트 링크는 옵션을 하나 주면 되는데요. 옵션 내용 중에 쭉 열어보면 -s 아니면 -- 심볼릭 이렇게 쓰면 하드링크 대신에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줘, 이런 도움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얘 똑같습니다. 원본 파일에 링크를 걸어 줄 건데 s가 붙으면 심볼릭 링크, 즉 소프트 링크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심볼릭 링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정식 용어는 요거겠죠. 요게 리눅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도움말 쓰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먼저 ll 이렇게 쳐볼게요. 너무 많네요. ls 치면은 이런 목록이 있어요. 이 목록을 가지고 심볼릭 링크를 걸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때 터미널에서 작업을 잘 모르죠. 명령어나 옵션을 다 외우는 사람은 없죠. 저도 다 안 외웁니다. 그때 맨 우리 ln이라는 명령어를 쓰죠. 맨은 매뉴얼을 보겠다는 거예요. ln이라는 링크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 좀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make link between files, 파일들 사이에서 링크를 만들어줘, 이 뜻이네요. 사용법은 뭐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돼. 우리는 주로 요거를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 중에 S 옵션이 있었죠. 소문자 S라고 치거나 아니면 대시 심볼릭이라고 옵션을 주면은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 준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매뉴얼을 보고 빠져나올 때는 Q 이렇게 치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ln help 이러면 또 사용법들을 알려줘요. 이렇게 똑같죠, 매뉴얼하고. 대부분은 요거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개발자들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습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강의 슬라이드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빈 파일, 간단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에코 명령어라는 게 있는데, 에코는 에코 명령어 다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헬로우를 파일로 저장하려면 이렇게 부등호를 펴고 부등호를 치고 hello.txt 라는 파일로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려면 cat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hello.txt 면 hello라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ls 딱 치면 hello.txt 라는 게 있죠. 네. 자세히 보고 싶으면 ls-l 지저분하니까 ls-l hello 보면 6바이트짜리 파일이 하나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프트 링크는
소프트링크 먼저 만들어 볼게요. ln-s 진다 그랬죠. 원본 파일은 hello.txt를 현재 디렉토리 밑에다 만들게요. hello.txt에 소프트 이렇게 링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오타가 있네요. 슬라이드에 잠깐 수정을 할게요. 예,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슬라이드랑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hello.txt 대신에 소프트 링크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없으면 잘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래서 ls 땅 치면 요 소프트 링크라는 게 나왔죠. 좀 파일 정보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ls -l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여기가 길어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요. 좀 화면을 줄여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클리어 하고 ls-l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본 파일이 있고 실제 파일이 이렇게 있죠. 얘는 요 파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cat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여줘. hello.softLink 이렇게 하면 바로 가기니까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hello. 원본 파일 열어도 내용이 똑같죠. 자, 원본 파일 내용을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에디터를 vi 에디터를 쓰겠습니다. vi hello.txt 그래서 hello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월드 이렇게 한 줄 더 넣고 저장하고 나와 볼게요. 자, 그러면 ls-al이 이제 ll의 약자인데 그냥 다 칠게요. ls-l 그다음에 hello.으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 정보를 알려줘. 자, 그러면 얘가 좀 늘어났어요, 파일이. 근데 얘는 용량이 그대로죠.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9. 왜냐하면 아이노드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더 증가되진 않겠죠.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cat으로 한번 할게요. cat에 hello.sim 링크 보면 바뀌어 있죠. 원본은 당연히 바뀌어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나오죠.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요 원본 파일을 지워 볼게요. 지우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본 파일이 지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프트링크에서 얘가 삭제되면 얘를 삭제한 거죠. 그럼 이 아이노드 정보도 삭제되니까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도 파일이 안 열릴 겁니다. 제가 원본 파일 한번 삭제해 볼게요. 삭제 명령은 rm입니다. hello.txt 원본을 과감하게 삭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없죠. 없으면 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요게 이쁜 색이었는데 파란색 계열이었는데 빨간색은 여기로 가리킬 수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 l이 붙는데 얘는 링크라는 뜻이에요. 링크 파일이다. 자, 그래서 열어볼게요. cat hello 심볼링 링크 하면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지금? 얘가 삭제된 거죠. 얘만 삭제된 거예요. 데이터는 실제로 있어요. 네. 근데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링크가 깨진 거죠. 얘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링크를 복구시켜 주든가 다시 연결을 잡아 주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rm ls-l 하면 지금 다 지워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요 하드링크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하드링크는 아무 옵션이 얘는 S라는 옵션을 줬는데 여기 옵션이 없죠. 없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원본 파일을 지웠기 때문에 원본 파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txt 이렇게 만들고 s-l 하고 hello. 자, 원본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드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ln 그 다음에 원본 파일은 hello, 그 다음에 하드링크 파일은 hello.hardlink 라는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없이 잘 생겼죠. 그럼 ls l에 hello.으로 시작하는 모든 정보를 보여줘.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생겼어요. 얘도 생기고. 근데 얘는 링크가 안 붙어 있죠. 얘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여기가 소프트 링크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ln-soft 링크 hello.text에 hello soft 링크 ls-l에 그러면 이 소프트 링크는 이 D가 붙어 있는 건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디렉토리 파일이고 L이 붙어 있으면 링크 파일인데 좀 전에 만든 하드 링크는 그런 게 없죠. 얘랑 동급입니다. 동급.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용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vi hello.text를 열어서 hello 그 다음에 world in hard link 이렇게 치고 저장하고 빠져나올게요. WQ 이렇게 빠져나오면 cat 해서 원본 파일을 보면 얘가 좀 전에 친 내용이 그대로 보이죠. 그 다음에 하드링크로 봐도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hello 위에 hello.hardlink 아이고 캣으로 봐야 되겠죠. 빨리 보려면. 자,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좀 볼까요? 파일 링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 옵션 중에 ALI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s-a -l -i 이렇게 줘도 되고요. 길게 쓰려면 힘드니까 ALI 옵션을 각각 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딱 주면은 아까 이게 원본이죠. 요 i 옵션은 뭐냐면 i노드의 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hello.txt에 요 끝에 세 자리만 볼게요. i노드 번호가 396이죠. 그러면 하드링크는 어떻게 돼요? 396 원본 파일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소프트 링크는 i노드 번호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요게 되는 거죠. 새로운 소프트 링크는 새로운 i노드를 만들고 이 i노드가 얘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좀 헷갈리시죠? 지우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드링크, 예전에 소프트링크는 얘를 지우면, 원본을 지우면 얘가 깨졌죠. 근데 하드링크는 원본을 지우더라도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요거를 지워볼게요. rm remove 명령어입니다. rm hello.txt를 지워볼게요. 그래서 s-l에 다 나오면 지저분하니까 헬로우로 시작하는 모든 걸 보여줘. 자, 이렇게 돼 있죠. 얘 원본이 깨졌으니까 소프트링크는 더 이상 가리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비가 됐어요. 하드링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cat 해서 hello.hardlink를 보면 내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cat 해서 hello.softlink를 하면은 못 보는 거죠. 네, 요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얘는 그러면 언제 지워지냐? 얘도 원본하고 동일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드링크 이거 뭐야 이거 지웠어요. 지우면 얘만 남죠. 원본이 아예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다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얘도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언제 이 소프트, 근데 이 원리는 아시겠죠? 원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소프트링크는 언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용 예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운영을 좀 보다 편리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소프트링크를 자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버전이 내 컴퓨터에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2.7도 있고 뭐 3.7도 있다. 그러면 이게 치는 명령어가 틀리죠. 파이썬 2를 쓰고 싶으면 파이썬 뭐 이렇게 2 이렇게 쳐야 되고 파이썬 3를 치고 싶으면 파이썬 3 이렇게 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 나는 그냥 파이썬 이렇게 땅 치면 여기 파이썬으로 진입을 하게 하고 싶은데 나는 주로 쓰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이썬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만 치면 되니까. 근데 얘를 안 쓰고 옛날 버전으로 개발해야 돼. 링크를 얘를 끊고 여기로 가는 링크로 새로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이썬만 치면은 내가 원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그 폴더 디렉토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bin이라는 게 있는데 bin은 바이너리입니다. 실행 파일. 뭐 저희가 ls도 치고 cat도 치고 뭐 이런 거 치잖아요. 이런 거 치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윈도우로 치면 뭐뭐.exe 파일. 실행 파일들을 모아놓은 폴더가 bi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bin은 뭐냐면 bin하고는 달리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등록된 디렉토리입니다. 리눅스는 리눅스의 기본 명령, 유저 bin은 내가 파이썬을 깔았으면 파이썬의 실행 파일이 있겠죠. 그런 것 내가 깐 거,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명령어, 그러니까 실행 파일들을 요 디렉토리 안에다 다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버전이 여러 개 설치된 경우를 저는 그냥 파이썬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개 이렇게 파이썬 2, 3.9, 뭐 3.8도 깔고 3.9도 깔고 3.10도 깔고 이렇게 깔았으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 뒷자리를 치기 싫은 거죠. 바로 가기를 하나 등록을 해 놓으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 파이썬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명령어를 치면 ll이죠. ll은 ls-l al 뭐 이런 뜻입니다. a는 숨김까지 보여줘. l은 long list예요. 자세히 보여줘. 이렇게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모든 걸 보여줘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를 시나리오로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상태에서 제가 위치 파이썬 해볼게요. 제가 파이썬 치면은 이렇게 치면 실행이 안 돼요. 너 혹시 파이썬 3냐? 2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명령어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3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제 버전에는 파이썬 3.8이 깔려 있네요. 빠져나올게요. 그럼 이 파이썬이 어디 등록되어 있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유저 빈에 파이썬 3라는 거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진짜 있나? 그럼 ls-l 아니면 ll 이렇게 쳐도 됩니다. LL이 안 먹으면 ls-l 그리고 유저라는 디렉토리 밑에 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파이썬 전체를 보여줘.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 있네요. 실행 파일이 초록색으로 된 게 실행 파일을 의미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좀 키워볼게요. 화면을 좀 지우고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링크들이 걸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썬 3라고 치면 파이썬 3.8로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럼 파이썬 3.8이 있겠죠. 요 실행 파일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요 환경을 좀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썬 2하고 파이썬 3가 있어야 돼서 잠깐 바꿨습니다. 서버를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이 서버에서 파이썬 이렇게 치면 못 알아들어요. 명령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이썬 3 하면은 파이썬 3.10이 있네요. 여기 제가 지금 아마존 서버로 좀 바꿨는데 그러면 3.10이 작동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파이썬 2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2.7이 작동을 하죠. 지금 제가 두 개의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가 작동시킬 때 파이썬 3인지 파이썬 2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2, 3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위치 써보면 되겠죠. 파이썬 3 하면은 여기에 있는 파이썬 3가 실행이 되는 거고, 파이썬 2 하면 파이썬 2 파일이 작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ls-l user bin 그러면 여기 있는 실행 파일들이 경로를 등록해 준 게 다 나오죠.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파이썬으로 시작되는 것만 보여줘. 그러면 원래 파이썬 2.7이라는 실행 파일이 이미 등록이 돼 있고 파이썬 3.0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링크가 두 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또 파이썬 2라고 치면은 파이썬 2.7이라는 실행로 연결하고 얘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파이썬 3면 파이썬 3.10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만 치면 파이썬이라는 여기다가 파이썬 여기 요거 없이 그냥 3점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링크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ln-soft 링크 원본 파일이 뭐죠? 파이썬 l 유저의 빈의 파이썬의 파이썬 3.10이겠죠. 3.12를 소프트 링크를 만드는데 어디에? 유저의 빈의 파이썬 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소프트 링크가 생기겠죠. 엔터. 시스템 폴더를 건드리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죠. 수도. 자, 그럼 똑같이 보면은 이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냥 나는 파이썬이라는 명령을 줄래. 그러면 요거로 연결이 되죠. 얘죠. 네, 얘로 연결되면 파이썬 3.0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파이썬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3.10이 작동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파이썬 계속 쓰다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옛날 파이썬 2 버전을 쓰고 싶으면 파이썬이라고 치면은 그냥 파이썬 2가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바꿔주면 되죠. 얘를 바꿔주면 됩니다. 삭제하고 새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뭐 수정을 해주시든가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바로 수정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수도 ln -s 소프트 링크인데 유저 빈의 파이썬 2 2. 얘를 어디에? 유저 빈의 파이썬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될라는가 모르겠네. 엔터 치면은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얘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수도 리무브하고 유저의 빈의 파이썬 유저 빈의 파이썬 얘를 지울게요. 그러면 얘가 삭제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파이썬이라고 치면 파이썬 2를 등록해주고 싶어. 그러면 하나 얘만 고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보면 파이썬이라고 치면은 2.7로 이동해. 그래서 2.7을 작동시켜 그 뜻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파이썬 이렇게 치면 2점대 버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편리하게 더 불편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버전들이나 어떤 개발 소프트웨어들이 많을 때는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아까 만드는 거는 제가 지울게요. 리무브 얘 지우고 파이썬 3.0 네, 요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이고, 컨트롤 C 파이썬 치면 최신 버전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파이썬 소프트링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소프트링크는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개 시스템이 있을 때 아니면 좀 전처럼 파이썬 뭐 2.7이 있고 파이썬 뭐 3.6이 있고 파이썬 뭐 이렇게 잔뜩 있을 때 이게 개발 과정에서 다 필요한 거죠. 어느 버전을 쓸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 인식해서 쓰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파이썬이라고 소프트 링크를 하나 만든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3.10 이런 식으로 쓸 때 자주 활용을 하면 되겠죠.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뭐 이런 거라고 쳐봐요. 웹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뭐 A라는 쇼핑몰이 있고 B라는 쇼핑몰이 있고 뭐 X개를 쭉 만들었어요. 여러 개의 버전이 실제로 서비스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실행시켜야 될 때가 있죠. 서비스를 스타트할 때. 뭐 스타트하거나 스탑하는 명령어를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시작하는 명령어가 파이썬의 어떤 경로상에 있는 시스템 A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메인이란 main.py를 실행시켜라. 아니면 시스템 B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요거를 실행시켜라. 아니면 쭉 가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뭐 시스템 X라는 디렉토리 밑에 뭐 main.py라는 걸 실행시켜라. 파이썬에서. 그럴 때 이거를 실행을 좀 간략하게 하려면 어디 이제 등록을 해두는 거죠. 메인이라는 이름을 딱 치면은 뭐 현재 서비스하는 게 요거가 항상 실행되게.
근데 서비스 우리 회사가 바뀌어서 지금 다음 달부터는 요 시스템을 서비스 해줘야 돼. 그러면 얘만 끊고 여기로 새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연결을 해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실행 파일이 여러 개일 때, 뭐 잔뜩 깔리죠. 버전들이 라이브러리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많이 생기면 계속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의 점 링크 파일을 만들고 얘가 필요한 곳으로 링크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설치하면 얘를 자동으로 뭐 걸어 줄 겁니다. 그 디렉토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중에서 소프트 링크와 얘는 심볼릭 링크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링크하고 하드 링크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깊은, 약간 깊진 않지만 어느 정도 깊이가 있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실습하면서, 또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요. 직접 실습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소프트링크 이런 것들은 참 자주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게 될 때 이런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단에 이 링크를 이해를 하려면 아이노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노드 동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제가 이 동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던데, 얘를 이해를 하려면 파일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파일이 어떻게 쓰여지고 뭐 바뀌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서 아이노드까지 개념을 잡고 있어야 얘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알려면 또 얘도 알아야 돼서, 여기까지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은 요 동영상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시간 되시면 요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이었는데요. 꼰대 강의 들으시느라고 제 강의가 되게 지루하죠. 지루한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꼰대 강의라고 붙였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